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K-바이오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주 상반기 역대급 실적에 이어 하반기도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또 미국 생물보안법 재추진에 우리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는데 다만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는 무섭네요. 제약바이오주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실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등 2분기에 또 역대급 실적을 냈거든요.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더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상반기 때 바이오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들도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우리가 알만한 정도의 어떤 네이밍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대표 종목들은 잘 나왔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가 넘게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1에서 3공장까지도 가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곧 이제 4공장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면서 이 영향이 다시 한번 하반기 때 더 강하게 긍정적인 실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수주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지금 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연휴가 굉장히 올해 하반기 때 많은데 그때도 계속 공장을 돌린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공장이 더 늘어나면서 가동률이 더 높아지면서 실적은 더 하반기 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상반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345% 급증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램시마 SC가 일단은 굉장히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출시하는 것마다 대부분 다 실적들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인데 유플라이마라든지 베그젤바라든지 스케티마 이런 신제품 같은 경우도 사실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고부가치 제품들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의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SK바이오팜도 세노바메이트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나 하반기 때 호실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GC 녹십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약사인데 유한양행은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단 렉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 이전한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지금 로열티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위 제약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도 상반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40% 이상 실적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회사들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주력 제품들도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일단 확실한 어떤 회사마다 캐시카우가 확실한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제품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계속적으로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주가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대표적인 종목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고 하반기에는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의약품 관세가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트럼프가 250%까지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런 기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대표사들이 아예 미국에서 100% 생산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국내 업계가 지금 약가 인하부터 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좀 우려가 없을까요? 일단 저는 반도체와 좀 약간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도 사실 100%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실 반도체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비싸게 물건을 사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다 투자를 하거나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좀 이제 없애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도 이제 관세 압박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상태인데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고관세를 부과한다. 처음에는 관세를 세게 부과하지 않더라도 1년, 2년 뒤에 250%까지 최대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 국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제품을 관세를 부과해서 제품 가격이 비싸지면은 환자 입장에서 사실
의약품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사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약가 인하 정책권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약가 인하는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였는데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면 사실 이거와는 완전히 반대로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국가고 특히나 미국이 더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저가의약품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 다 뭐 인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품목가격 관세를 앞두고서 좀 변동성은 생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원료약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대다수의 기업들은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변동성을 고려해서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나왔을 때가 공략 가능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의 거래 제한하는 대표적인 우리 아는 생물보안법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 업계 쪽에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이 네. 막혀가지고 생물보안법이 이제 추진이 안 됐었는데 다시 또 이제 재추진을 하는 움직임들이 예.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상원의회라든지 공화당 상원의회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 상원의회 모두 다 지금 개정안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물보안법이 이제 재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 재시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사실 생물보안법 자체가 미국의 우려로 지적하는 기업들의 어떤 공급 계약을 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이런 제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예상대로 하반기 때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우시앱텍이라든지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렇게 우려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공급이 좀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대표주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ST팜 정도가 탑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선호주 정도로는 한 바이넥스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또 CDMO 이런 쪽 주목해야겠네요. 네. 삼바나 ST팜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뒤를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넥스까지 거론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엔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대언이 쏘아올린 K-팝 열풍이 식을 줄 모릅니다. 게다가 대형 엔터사들의 2분기 호실적까지 주가에 불을 붙이는데요. 신고가를 찍은 YG엔터는 증권가에서 목표가도 줄줄이 상향 중입니다. 모멘텀 좋고 실적 좋은 엔터주, 하반기엔 다시 달리나요? 지난달쯤이었나요? 엔터 쪽이 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또 불이 붙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실적부터 볼게요. 하이브, SM, YG엔터까지 2분기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리뷰와 함께 또 하반기는 더 좋다고 하는데 전망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예. 없는 거는 일단은 주력 아티스트들이 하반기 때 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반 매출이라든지 음원 매출이라든지 공연 매출이라든지 MD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훨씬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과 그다음에 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SM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에스파라든지 NCT라든지 샤인이라든지 상당히 공연 매출이라든지 음반 매출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2%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YG엔터테인먼트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라고 하는 메가 IP가 이제 컴백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베이비 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트레저라든지 저연차 아티스트들도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역시나 하반기 때 실적은 상반기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는 사실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은 소개를 좀 안 드렸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이고요. 하이브 자체도 사실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븐틴이라든지 주요 아티스트들이 워낙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만 조금 이제 선반영 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조금씩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JYP 엔터도 이제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역시나 하반기 때 또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어유라든지 노머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가수들이 유명해지면 네. 흥행을 하면 할수록 유입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 수익이 더 늘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회사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사 중에는 그래도 YG 플러스가 가장 핫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 YG의 계열사였다가 자회사였다가 이제는 관계사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하이브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음반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개별 엔터테인먼트의 악재가 있어도 이 회사는 좀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YG 플러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디어유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YG 플러스까지 함께 관심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주요 종목들 기술적으로 좀 위치를 봐야 되는데 YG 엔터는 지금 신고가 네. 이긴 한데 증권가에서 목표가 계속 올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다시 좀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자리 그러면 다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YG는 지금 이미 재작년 고점과 그다음에 최근 올해 들어서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일단 상단에 크게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큰 비중만 아니라면 그리고 장중에 손절가 목표가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YG가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들이 가장 좀 부재했던 기업이었다 보니까 가장 실적의 어떤 극적인 성장은 가장 눈에 띌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 사실 현지가가 지금 한 10만 2천 원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한 12만 원 정도 이상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봐도 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로 1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차익매물 나오면서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9만 원대에서는 조금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원대에서는 일단은 손절을 좀 하고 일단 눌림을 좀 기다리셨다가 지지선 만들고 반등을 기다렸다 신규 접근을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에서 1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YG 엔터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대장과 중소형주 중에서 어디를 더 매력적으로 볼까? 아까 좀 듣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의 탑픽을 좀 들어볼게요. 아까 하이브도 지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고 네. YG 엔터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자리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디어유랑 YG 플러스까지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 딱 한 종목 고른다면요? 한 종목을 고른다면은 오늘 네. 탑픽과 겹칠 수가 있는데 오늘 탑픽은 네.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디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디어유와 노머스가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 가깝거든요. 근데 디어유가 이제 사실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주주로서도 텐센트 자회사가 있고요. 실제로 텐센트를 통해서 텐센트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는 QQ뮤직에 이제 입점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아티스트라든지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입점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고점까지 최고가까지 좀 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정도를 한번 1차 목표를 보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쪽에서는 디어유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전체 탑픽은 제약바이오 쪽이어서요. 네. 이 종목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한 종목인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당연히 ST팜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1분기 때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턴어라운드에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금 수주잔고가 상반기 때 한 4,400억 원대였는데 사실 작년 말만 해도 2,000억 원대였습니다. 일단 수주잔고가 굉장히 늘었고 그 이후로도 3분기 지난 3분기에 들어와서도 두 건의 또 수주 계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주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기대감은 그 어느 회사보다도 안정성과 그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한 60% 이상 급증 예상이 되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물보안법이 제출되게 되면은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때 FDA 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상 결과라든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도 없으니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전고점 정도를 일단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ST팜입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